네, 지구촌에 여러 분쟁 지역이 있지만 가자 지구만큼 갈등의 골이 깊은 곳도 드물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번 전쟁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따라서 해법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지 전문가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중동 문제를 오래 연구해온 한국외대 김수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뒤에 지도가 있습니다만 참 익숙한 듯 어려운 것이 이 지역 사정인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스라엘은 우리가 국가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마스는 정확히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까요? 하마스는 정확히 국가는 아니죠. 예. 정당이죠. 왜냐하면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두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요르단강 서안의 서안지구, 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 가자지구인데요. 네네. 지금 가자지구 내에 실효적 통치를 하고 있는 정당이 바로 하마스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하마스는 원래 정당은 아니었어요. 하마스가 2006년에 이제 팔레스타인에 선거가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끌고 있는 파타당이라고 있거든요. 예. 파타당 굉장히 온건 성향인데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하마스라는 그 조직에 굉장히 많은 표를 몰아줍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실효적으로 가자 지구를 다스리게 됐죠. 그래서 원래는 팔레스타인 어토리티 자치정부의 파타당으로 인해서 다스리던 곳이 이때부터 파타당과 하마스당의 어떤 갈등과 분열이 있었고요. 또 무력 충돌이 있었으면서 이 사이에 그러면 서한 지구는 파타당이 그리고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다스리는 이 양대 체제가 된 거죠. 예. 이 팔레스타인은 자치정부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마스라는 정파가 팔레스타인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군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은 자치정부가 이제 전체를 대변을 하는데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한 지구를 다스리고 파타당이 예. 그리고 하마스는 가자 지구만을 통치하는 그런 제도권 안에 들어온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어쨌든 이번 전쟁의 뿌리는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의 갈등 구도 아니겠습니까? 아주 깊고 오래된 갈등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설명인데요. 예. 짧게 말씀을 드리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지금 현 영토에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었던 아랍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살았던 아랍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인들이라고 하죠. 네.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 전 세계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몰려듭니다. 예. 그러면서 1948년에 이 아랍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건국과 동시에 또 난민으로 주변 아랍국들로 떠돌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주변 아랍국들이 이집트를 위시한 여러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네. 그것이 바로 1948년 제1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럼으로써 70만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땅을 잃고 집을 잃고 고향을 잃고 주변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예. 지금 현재는 서한지구와 가자지구에서만 팔레스타인이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지구가 된 거죠. 네. 특히 하마스는 이번 선제 공격에 알-아크사 홍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작전명을.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원 이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네. 상징성을 띠는 걸까요? 알락사 사원은 이슬람에 있어서 3대 성지입니다. 예. 이슬람은 3대 성지가 메카와 메디나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네.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알악사 사원인데요. 예. 이 알락사 사원이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것이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 사도 무함mad이 이 메디나에서 하룻밤에 얼굴이 사람이고 날개 달린 말을 타고 이 알악사 사원 현재 있는 그 자리에 내려와서 7개의 하늘을 거쳐서 알라라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한 알라를 만나고 예. 다시 내려온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곳에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알악사 이슬람 사원을 건립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건립된 알악사 사원이 있는 이곳이 바로 유대교 입장에서는 성전, 즉 솔로몬 왕이 지었던 하나님 위에 섰던 성전이 있었던 또 제2차 성전도 지어졌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교회 그리고 또 기독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 못 박혀 예. 돌아가셨던 곳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3대 성지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한꺼번에 모여 있고요. 네. 또 무슬림 입장에서는 이 알락사 사원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중대한 어떤 사명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지구에서 갈등도 많이 있었겠네요. 많이 분쟁이라든가. 있었죠. 최근에 발생했던 갈등은 2021년이에요. 예. 그곳에서 그때 라마단 기간이라고 무슬림들의 5대 의무 중에 하나인 그 단식 기간이 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슬림 사원에 이슬람 사원에는 사실 무슬림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알악사 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관광 사원이 아닌 이상에는. 그런데 그때 당시 기도를 하고 있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원 안에서 그 무슬림들을 이슬람 경찰들이 난입해서
폭력으로 진압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또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죠. 그것이 커다란 인명살상도 내기도 했는데요. 이것처럼 이 알악사 사원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주변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과 또 무슬림들의 갈등이 있었죠.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 종교, 영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린 갈등인데 그만큼 물러설 수 없는 각자의 입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선공을 당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1948년에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사실 그 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다니면서 디아스포라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특히나 유럽이나 아니면 러시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핍박과 학대를 받았는데요. 이스라엘을 원하던 그 나라가 건국됨으로써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서 꿈에 그리던 국가를 건국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주는 이 땅에 가나안이죠, 구약에 가나안 땅에 한 나라를 유대 국가를 그러니까 독립된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게 그들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굉장히 극우 성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 독립국가인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싶어하는 게 그들의 꿈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굉장히 눈에 가시죠. 근데다가 이번에 하마스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고 이번에 큰 공격을 해왔고 또 민간인들의 희생이 이스라엘 민간인들의 희생 그리고 또 지금 억류된 인질들이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굉장히 타격이 큰 것이죠. 네. 자, 하마스 입장도 살펴봐야죠. 이제 이번에 민간인까지 희생양을 삼은 것이 이 국제사회 비난에 직면할 거라는 걸 하마스도 모를 리는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감행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하마스 입장에서 보면 아마 대내외적인 그런 이유로 분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대내적인 분리로 인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 선거에서 파타당에 의해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파타당이 온건당이고 이스라엘과 어떤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너무나 온건하다라는 그런 반대급부로 강경 노선을 걷고 있는 이 하마스당이 선거에 당선이 된 건데요. 그동안 쭉 하마스당에 의해서 가자 지구가 통치되었는데 문제는 경제난이 점점 심해졌다는 거예요. 예.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심해졌고 가자 지구 내 민간인들의 삶의 질이 점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자 지구 내 민간인들, 주민들에 대한 어떤 하마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예. 왜냐하면 그 가자 지구 내 실업률만 해도 50%가 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7, 8월에는 반하마스 시위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지지해주던 팔레스타인의 지지력이 약해진다, 지지 기반이 약해진다라는 불안도 있었을 것이고요. 대외적인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가 굉장히 극우 성향의 강경 노선을 펴고 있다. 예. 그래서 작년에 12월에 재집권한 이후에 서한 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는데 그 정착촌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이 서한 지구를 병합까지 하겠다라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었고요. 예. 또 더 큰 국제적인 상황을 보자면 이스라엘이 건국했을 때 같이 싸워주던 아랍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기고 같은 평화적 없다. 그리고 같이 또 이스라엘 인정도 안 하겠다. 협상도 안 하겠다라는 기조에서 2020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바레인, 수단, 모로코 이렇게 4개국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예. 이것은 하마스 입장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팔레스타인이 이것은 아랍에 대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배신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최근에 미국 주도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외교관계 정상화 혹은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물밑 작업이 굉장히 빠른 물살을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것은 하마스에 있어서 이러다 보면 팔레스타인 문제는 잊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갖는 상징성은 이슬람의 종주국이잖아요. 네. 큰 형님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들의 적인 주적인 이스라엘과 평화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문제는 해결이 점점 더 요원해진다. 라는 굉장히 큰 불안감이, 위기감이 이들을 사로잡았겠죠. 네. 또 일각에서는 장기 집권해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입지도 이번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극우 성향의 예. 총리인데다가 중요한 건 재집권을 위해서 그 연립정부를 구성하는데요. 그 연립정부에 구성된 정당 하나하나가 다 극우 성향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네타냐후는 두 개 국가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즉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유대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집행부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에서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요. 또 이번에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을 하면서 국내에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우 정책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그리고 심지어 뭐 정보기관 그리고 예비군 수장들까지도 반대를 하는 이 정책에 반대를 하는 예. 굉장히 큰 그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마스 공격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가뜩이나 내홍이 있는데 이런 외부의 공격까지 있었다라는 것은 이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그 통치력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그 인질로 납치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슬픔과 분노 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에 아마 이번에 가자 지구를 지상군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공격의 빌미 또 공격의 상황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결국 양측의 입지가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맞부딪히게 된 거라서 더 해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디서부터 이거를 실마리를 좀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았으면 사실 진작에 풀렸었을 텐데요. 네. 왜냐하면 많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유엔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이 문제를 더 이상 이렇게 가만 놔둘 수 없으니 1993년 오슬로에서 협정이 체결됩니다. 그것이 네. 뭐냐면 투스테이트 솔루션, 즉 이 영토에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서로의 주권을 각각 인정하면서 공존을 하자라는 두 국가 해법이 제시되죠.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실 이 협상에 참여했던 이착 라빈 총리가 사살당함으로써 암살당함으로써 이 협정은 흐지부지되고 네.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또 강경 총리가 또 집권을 함으로써 이 협정은 흐지부지 되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하마스 공격으로 인해서 다시 이팔 문제가 그리고 두 국가 해법이 지금 수면 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두 국가 해법을 양측에서 즉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네. 말씀드린 대로 네타냐후 총리 극우 성향, 오로지 하나의 유대 국가 설립이 목표인 사람이고요. 또 이 하마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마스가 창립될 당시에 목표가 하나의 팔레스타인 이슬람 국가를 세우자라는 거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너무나 극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마 양측이 깨달았을 것이에요. 자기들의 어떤 하나된 독립국가를 이루기는 너무나 쉽지는 않다라는 예.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국제사회에서 많이 중재를 하려고 미국을 포함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그 양 행위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국제사회에서 다시 같이 또 협력을 해서 네.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전쟁 물론 전망이 어렵고 분분하긴 합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요? 네, 참 조심스러운 예측인데요. 네.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결코 달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평화적인 어떤 협정, 평화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고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지 대선 않습니까? 있죠. 11월에. 예. 그래서 사실은 대선 전에 이 바이든 행정부는 떨어진 국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동에서 어떤 가시적인 결실을 맺고자 하는 것을 예. 이번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을 텐데 이것이 지금 좀 약간은 지연된 네. 혹은 와해될 가능성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측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황이 장기전으로 또 끌어가는 것을 원치는 않을 거예요. 예. 또 이스라엘도 네타냐후도 지금은 강경하게 국내 문제 갈등 그리고 국내의 어떤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또한 이것도 장기전으로 가기는 너무 큰 무리수고요. 왜냐하면 예.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인도주의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계속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비록 지지를 선명을 했지만 그리고 하마스 입장에서도 지금 봉쇄가 돼서 물과 또 전기 식량까지 모두 차단된 상황에서 오래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년간 이렇게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제 조심스러운 예측으로는 수개월 안에 이것이 예. 제3자에 의한 어떤 협상, 중재로 휴전 내지는 정전 정도의 그 형태를 띠고 해결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사람이 너무 많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그 시점이 하루 또 한시라도 빨리 앞당겨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김수환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